내보자면 스드메 300만 원, 웨딩홀 식대 포함이 1,800만 원, 그 다음에 허니문 500만 원, 가전 1,200만 원 하면 1,800만 원이 소모 비용으로 드는 거네요. 야. 상당한 금액인 거죠, 사실은.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진수 기자입니다. 이게 진짜 뉴스. 오늘도 이진수가 어김없이 찾아봤습니다. 올해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예비 부부 계실까요? 혹시 결혼 비용 난관에 부딪혀 고민에 헤매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결혼 비용 대체 왜 그렇게 많이 들까요? 오늘은 직접 모의 결혼을 준비해본 여성동아 이경은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성동아 이경은입니다. 최근에 급격하게 오른 웨딩 물가에 웨딩 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어요. 대한민국 웨딩 물가의 현주소를 알고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결혼 준비 업체를 찾아가 결혼 비용 견적을 한번 내봤는데요. 기자님, 대략 결혼식 구색을 갖출 만한 조건으로 견적을 내보니 총 금액은 얼마였나요? 사실 결혼식에만 네. 일단 거의 저렴한 옵션으로 선택을 했는데 그런데도 2,550만 원이라는 견적이 나왔고요. 네. 제가 이제 생각하기 귀찮다는 핑계와 네. 아니면 더 비싼 옵션은 부담스럽다는 그런 이유로 네. 뺀 것이 많아서 사실상 실제 예비 부부들은 3천만 원 이상은 쉽게 네. 나올 것 같습니다. 준비 목록이 어떻게 되죠? 준비 목록은 일단 결혼식 당일만 생각을 해보면 네. 크게 예식장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스드메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요. 네. 스드메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헤어의 줄임말입니다. 이제 이 스드메라는 건 신부의 스드메를 네. 의미하는 거고요. 신랑과 혼주 쪽의 스드메 또 이제 별도의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난관 웨딩홀입니다. 뭐부터 알아봐야 할까요? 웨딩홀은 일단 네. 크게 대관료랑 식대로 구분이 됩니다. 네. 그래서 대관료에 인원수 곱하기 식대 이렇게 더한 가격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결혼식 날을 정해야 네. 웨딩홀 대관료와 식대 가격대를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좀 강남은 비싸고 네네. 이제 다른 지역은 좀 쌀 거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결혼식장은 네. 지역보다 각 웨딩홀의 시설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강남에서도 뭐 시설이 좀 떨어지는 곳은 네. 다른 지역보다 더 쌀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웨딩홀 가격은 사실 비행기 표를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한다는 점이 네, 그러니까 네. 이번 주에 조회한 것과 다음 주에 조회한 게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거.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안 그래도 지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올해 가을에 이제 식을 올릴지 아니면 내년 봄에 올릴지 고민 중인데 가격 차이가 약 1,000만 원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나네요. 네. 제가 실제로 견적을 요청을 드릴 때도 네. 그래서 제 모의 결혼 날짜를 직접 정해서 결혼 날짜를 언제로 하셨죠? 내년 뭐 4월 정도로 이렇게 내년 대충 봄 설정을- 정도로요. 네, 네네. 그렇게 설정을 해서 조회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네.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통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기차 문제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강남 웨딩홀의 중상위권 정도를 내년에 결혼한다고 조회를 해보니 식대는 6에서 7만 원 정도. 그래도 7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대관료는 6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네. 식대가 이제 6, 7만 원은 네. 사람 수에 곱해지는데요. 여기에 최소 보증 인원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200명에서 250명 정도로 설정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객이 200명으로 온다고 최소로 잡아도 200 곱하기 6 더하기 600이 되는 거죠. 이제 코로나 이후로 가격이 오른 점이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일단 같은 웨딩홀의 경우에 코로나 이전에는 대관료 300에서 400만 원, 아, 네네. 그다음에 식대는 5만 원 중후반 정도였습니다. 네,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볼 수 있죠. 웨딩 인플레이션 덕분에 조만간 축의금 최소 금액이 10만 원으로 오르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 또 동시 결혼식에 로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동시 결혼식을 하게 되면 비용 추가가 얼마나 되나요? 저도 얼마 전에 동시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시 결혼식이 뭐예요? 동시 결혼식은 네. 이제 호텔 같은 곳에서 진행하는 결혼식인데 한 자리에 앉아서 예식도 보고 식사도 코스로 진행되는 그런 아, 결혼식. 이제 네. 그 두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해서 동시 네. 결혼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원래 저희가 예식을 보고 뷔페에 가서 밥을 먹는 건 분리 결혼식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네.
아시다시피 네. 뭐 뷔페 먹으려면 좀 일찍 식도 나와야 그쵸. 그런 그쵸, 눈치 그쵸. 싸움을 그쵸, 해야 그쵸. 되는데 동시 결혼식은 이제 식을 전체를 좀 편하게 즐겨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 정도 더 추가되나요? 이게 동시 결혼식은 네. 기본적인 분리 결혼식의 웨딩홀처럼 대관료 식대를 분리해서 가격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예비 부부가 가격을 제시를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난관, 이제 흔히 말해 스드메라고 하죠. 스튜디오 촬영, 그 다음에 신부 드레스, 메이크업을 이제 준비할 차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보통 묶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아는데 어떤가요? 사실 이것도 이제 꼼꼼하신 예비 신부분들은 네. 하나하나 알아보는 워크인이라는 개념으로 알아보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에 진행을 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토털 스튜디오라는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두 개가 저는 토털이 세트 메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좀 쌀 줄 알았는데 그냥 가격 차이가 크지는 아, 않아요. 그래요? 네, 그냥 편의를 위해서 토털로 한다고 하고요. 이제 보통 100만 원 초반에서 200만 원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통은 150만 원 선에서 해결을 하신다고 아, 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여기도 좀 웃긴 점이 있는데 네. 별도 비용이라는 게 100만 원 정도가 붙어요. 그러니까 150만 원 가량에다가 플러스 100만 원 정도가 더 붙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별도 비용인데 별도가 아닌 거예요. 필수인 별도 비용입니다. 아, 어떤 필수인가요? 일단 별도 비용은 네. 스튜디오 데이터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파일을 보내주는 비용입니다. 그게 100만 원이에요? 그게 44만 원. 아, 그게 44만 원이에요.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드레스 피팅비 해서 네. 드레스 피팅은 보통 세 곳을 가는데 한 곳당 네. 5만 원으로 해서 15만 원 정도. 아, 네네. 네, 그다음에 그 외 비용들을 모두 포함을 해서 별도 비용이 100만 원이고요. 아, 여기에 선택사항을 원하는 시 선택 비용이라는 것도 붙습니다. 이제 내가 신상이나 고급 드레스를 입고 싶다. 네. 이러면 또 추가가 되는 거고 아, 네네. 앨범을 장수를 늘리고 싶다. 이러면 또 추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선택사항을 추가하지 않고 네. 별도 비용의 기본 스드메를 토털 스튜디오로 하니까 250만 원 상당히 나왔습니다. 세 번째 난관입니다. 결혼식은 부모님 잔치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부부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 해도 뭐 신부 측 부모님이 안 돼! 없거나 신랑 측 부모님이 아이 그건 아니지. 이제 어느 한쪽이 이제 반대를 하시면 또 엎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요. 이미 다 정했는데 부모님의 이제 의사에 따라서 반대로 바꾸거나 또 혼주 한복 문제 등으로 또 다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뭐 혼주 한복 색깔 뭐 이런 사소한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게 그쵸.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주희 웨딩 플래너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그 대놓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제 예비 부부분들이 얘기를 하진 않는데 네. 이제 뭐 말을 돌려서 음. 그냥 상대방 측에서 과하게 예물을 요구를 한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좀 하원을 하는 그런 부부들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가 부모님의 입김이 좀 작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둘의 의견이 합치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양가 부모님의 의견까지 모두 반영을 해야 되니까 결혼 준비가 좀 힘들고 금액적인 문제도 생길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 정말 부족하네요. 결혼 준비를 하기에. 그렇죠. 근데 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혼수, 집, 신혼여행 이제 남은 난관들이 정말 많아요. 이제 남은 건 비용 추가밖에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신혼부부가 결혼을 위해 들이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사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웨딩홀이랑 스드메 이외로도 결혼식 자체에 사용될 항목에는 부케, 혼주 관련 한복 리스타일링, 웨딩카, 곡 연주비, 사회자 이런 수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 허니문이나 혼수 네. 가전까지 합하면 더 어마어마하겠죠. 다이렉트 결혼 준비 측에서 제공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네. 소모 비용이 스드메는 300만 원, 총 300만 원, 네. 웨딩홀 식대 포함해서 1,800만 원 정도, 허니문 500만 원, 네. 가전 1,200만 원 이렇게가 보통 가격대라고 합니다. 총계를 내보자면 스드메 300만 원, 웨딩홀 식대 포함이 1,800만 원, 그 다음에 허니문 500만 원, 가전 1,200만 원 하면 1,800만 원이 소모 비용으로 드는 거네요, 약. 상당한 금액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코로나 전후로 비용 차이가 스드메는 약 10%에서 20% 정도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웨딩홀 식대 같은 경우에는 20%나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뭐 웨딩홀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웨딩홀 대관료가 올랐다기보다는 식대 가격이 오른 게 크다고 해요. 몇 년 사이에 인플레이션도 심해졌고 네. 그리고 인건비도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그런 게 반영이 된 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뭐 1,000만 원이 기본이네. 이것도 1,000만 원, 이것도 1,000만 원. 그러면 우리 스몰 웨딩을 한번 해볼까? 이제 결혼식 규모를 조금 작게 하려는 부부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적어도 하객을 모아서 내가 축의금을 좀 걷겠다 네. 하는 그런 결혼식이 되려면 작은 결혼식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결혼식장은 네. 식비 같은 것들도 대량으로 만들어서 대량으로 뷔페에 공급을 하잖아요. 네. 근데 작은 결혼식 같은 건 하나하나 다 조금 더 소규모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준비를 하다가도 작은 결혼식을 하다가 그냥 네. 원가 절감을 하려고 대형 결혼식으로 트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런가요? 그러면 보통 근데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을 이제 결혼 정년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나이 또래 직장인들이 받는 평균 연봉은 얼마나 되나요? 이제 고용노동부 임금 직무 정보 시스템에서 공개한 지난해 네. 20대 중후반 25세에서 29세 평균 연봉은 3,464만 원이고요. 실수령액은 월 254만 원입니다. 네. 사실 결혼식과 이런 부대 비용에만 평균 연봉의 절반 이상을 써야 하는 셈인 네.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결혼 준비 커뮤니티에는 네. 여러 가지 고민글이 올라오는데요. 한 달이라도 벌지 않으면 결혼 준비에 쓴 카드빚을 못 갚는다. 언제까지 그러네요. 이렇게 네. 부품으로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네. 웨딩 물가가 올라서 견적을 줄여도 친구들이 너무 비싸다. 먼저 결혼이 이렇게 혼수를 두는데 좀 예산 점검을 요청하는 예비 신부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비용을 조금이라도 좀 더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할인 팁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네. 그 비수기 할인이라고 해서 1, 2월이나 7, 8월에 대관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대관료나 식대 등에서 이러면 할인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이외로 그 B타임이라고 해서 좀 인기가 덜한 시간대를 이용하는 것도 팁이라고 합니다. B타입이라고 하면 약간 애매한 시간대 뭐 3, 4시 정도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전 첫 타임 이럴 때나 아니면 일요일 오전 많이 이른 시간을 말하는 것 같고 또 비수기에 대관료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업체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알아보는 것도 네. 팁이라고 하고요. 네. 또 제가 아까 비행기표 같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직전에 웨딩홀을 구하는 것도 즉흥적인 성향의 그렇죠. 이제 예비 부부들한테 추천을 해주시는 거죠. 즉흥적으로 그냥 네. 한 몇 달 전에 네. 웨딩홀을 잡으면 굉장히 싼 가격에 잡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정보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것들은 사실 웨딩홀 홈페이지마다 잔여 타임을 정리해준다고 그래요? 해요. 네, 네네. 그리고 컨설팅 업체에 넘겨두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이때를 잘 캐치를 하면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스드메를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스드메를 아끼는 방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스튜디오 촬영을 7, 8월에 하는 거죠. 사실 아하. 땀이 나고 네. 이럴 때 촬영하기 싫잖아요. 그쵸. 근데 그럴 때가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저렴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전 10시 촬영 이벤트 이런 것도 네.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결혼식 앞둔 분들이나 웨딩 촬영 하시는 분들은 새벽부터 메이크업 많이들 받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비인기라서 잘 활용하면 좀 아낄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신랑분들 쓰듬의 경우에는 네. 그냥 양복 평소에 입지 않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대여만 받거나 아니면 아울렛 같은 곳에서 기성복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꿀팁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이경은 기자를 통해 저희가 결혼 준비 비용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결혼 한 번에 정말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드는데요. 주위에 또 SNS를 보면 SNS가 위험해요. 우리 맞습니다. 커플만 이렇게 전전긍긍인가? 우리만 이렇게 초조한가? 다들 풍족하게 결혼하나? 이제 씁쓸한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문 플래너가 조언을 해주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다른 부부와 비교하지 말고 두 사람에게 집중을 하세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SNS는 SNS일 뿐이라는 말씀이죠. 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이제 신랑님들 주변에 흔들리지 말고 행복한 결혼 준비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진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